아질만 냄새가 물씬 풍겨요. 정말 역겨워서 더는 같이 못 살겠네. 이혼해요, 우리. 아줌마 냄새가 물씬 풍겨요. 정말 역겨워서 더는 같이 못 살겠네. 이혼해요, 우리.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 냄새라니.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싸늘하게 대꾸했다. 그래서요? 희생? 헌신? 누가 해달라고 했나요? 난 그저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이상형이 아니라고. 그의 말은 그녀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바로 남편의 곁에 서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혜진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과 화장으로 한껏 꾸민 모습이었다. 혜진은 그 여자의 얼굴에서 묘한 승리감을 읽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나혜진은 남편의 차가운 말에 얼어붙었다. 결혼 30년 만에 듣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다. 그녀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밤샘도 마다하지 않았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봤다. 아이들이 아플 때면 밤새 간호했고 교육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그렇게 자신을 돌볼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건만 돌아온 건 아줌마 냄새라는 비수 같은 말이었다. 혜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굽었던 등은 더 굽었고 탄력 있던 피부는 푸석해졌으며 주름은 깊게 패여 있었다. 흰머리는 뽑아도 다시 자라 어느새 희끗희끗해졌다. 화려했던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세월의 흔적이었으니까. 그런데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며 그녀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 냄새라니.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싸늘하게 대꾸했다. 그래서요? 희생? 헌신? 누가 해달라고 했나요? 난 그저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이상형이 아니라고. 남편의 말에 혜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은 그녀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바로 남편의 곁에 서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혜진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과 화장으로 한껏 꾸민 모습이었다. 혜진은 그 여자의 얼굴에서 묘한 승리감을 읽었다. 이 여자 누구예요? 혜진은 겨우 입을 뗐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내 비서 최서연 씨. 이제부터 내 아내가 될 사람이야. 당신과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군.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울지 마. 취해 보이잖아. 서연 씨, 이만 가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젊은 여자와 함께 집을 나섰다. 혜진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흐느껴 울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혜진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남편은 혜진이 30년간 살았던 안방을 빼앗았다. 그리고 젊은 비서 최서영과 함께
그곳에서 살림을 차렸다. 혜진은 작은 방으로 쫓겨났다. 아이들이 어릴 적 쓰던 6평짜리 좁은 방이었다. 침대도 없이 바닥에 요를 깔고 자야 했다. 밤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혜진을 괴롭혔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혜진의 가슴은 무너졌다. 남편과 최서연을 위한 고급 식재료로 가득했다. 한우, 연어, 유기농 채소, 수입 과일. 하지만 혜진의 밥상은 늘 초라했다. 냉장고 한쪽 구석에 놓인 김치와 된장으로 끼니를 때웠다. 이건 서연 씨 거니까 손대지 마. 남편은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았다. 혜진은 자신의 집 냉장고에서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남편은 혜진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당신 명의 아파트 있잖아. 그걸로 알아서 해. 겨우 혜진의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그나마도 얼마 남지 않았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혜진은 불안했다. 남편은 회사에서는 유능한 사업가로 존경받았다. 언론에서는 성공한 CEO로 소개되었고 직원들은 그를 따랐다. 하지만 집에서는 혜진에게 잔혹한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당신은 늙고 추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내뱉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밥만 축내는 신세. 저녁마다 들려오는 말이었다. 어차피 버림받을 팔자니 주제 파악이나 해. 최서연이 옆에서 낄낄거리며 웃었다. 이런 말들이 혜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매일 밤 혜진은 베개를 적셨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식들의 태도였다. 아들 준영과 딸 민지마저 엄마를 외면했다. 준영은 대학생이었다. 그는 집에 오면 엄마를 피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엄마의 존재를 귀찮아했다. 아빠가 주는 용돈이 많아진 것을 좋아했다. 민지는 고등학생이었다. 그녀는 엄마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창피해했다. 어느 날 민지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다. 혜진이 반갑게 인사하자 민지는 얼굴을 붉혔다. 엄마, 제발 좀 꾸미고 다니면 안 돼? 친구들이 돌아간 후 민지가 소리쳤다. 친구들이 엄마 보고 놀려. 엄마 옷 너무 촌스럽대. 부끄러워 죽겠어. 민지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딸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자신이 비참했다. 혜진은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생각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웠다. 내가 더 예뻤다면, 내가 돈을 벌었다면, 자책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들끓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작은 불씨가 혜진의 가슴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혜진은 작은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앨범이었다. 앨범을 펼치자 먼지가 날렸다. 앨범 속에는 젊고 활기 넘쳤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20대의 혜진, 밝게 웃고 당당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결혼식 사진도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진은 행복해 보였다. 남편도 그때는 그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혜진은 앨범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래, 나도 한때는 저렇게 빛나던 사람이었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비참함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다.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혜진은 앨범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대로는 안 돼. 변해야 해. 혜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편과 최서연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제는 아예 혜진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남편은 혜진이 보는 앞에서 최서연과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며 혜진을 조롱했다. 거실 소파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서연아, 사랑해. 남편이 최서연의 이마에 키스했다. 혜진은 그 광경을 식탁에서 지켜봐야 했다. 눈물을 삼키며 밥을 억지로 넘겼다. 최서연은 혜진에게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말을 쏟아냈다. 아주머니, 혹시 노망 나셨어요?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자신의 방을 청소해달라고 하자 최서연이 비웃었다.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시네. 여기가 아주머니 집인 줄 아세요? 혜진은 말문이 막혔다. 30년을 살았던 자신의 집인데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다. 아주머니처럼 늙고 볼품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장님 옆에 서 있겠어요? 최서연은 혜진의 얼굴을 훑어보며 말했다.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그 말에 남편은 웃기만 했다. 혜진을 보호하는 대신 최서연의 편에 섰다. 혜진은 그들의 잔인한 말과 행동에 매일같이 상처받았다. 특히 최서연은 혜진이 과거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 혜진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혜진이 거실에 나왔을 때 깨진 액자를 발견했다. 혜진이 아끼던 결혼 액자였다. 30년 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 이게 뭐예요? 혜진이 소리쳤다. 최서연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아, 그거요? 청소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다. 다음 날 혜진의 서랍이 뒤져져 있었다. 남편이 선물했던 첫 번째 반지가 사라졌다. 결혼 20주년 때 받은 소중한 반지였다. 혜진은 집안을 뒤졌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그 반지를 발견했다. 커피 찌꺼기와 음식물 쓰레기 사이에 버려져 있었다. 혜진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최서연에게 항의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혜진이 반지를 들고 최서연 앞에 섰다. 제 물건을 왜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최서연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어차피 버려질 물건들 아니에요? 최서연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낡아 빠져서 보기 싫으니 치운 것뿐이에요. 불만 있으세요? 혜진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하지만 남편은 최서연의 편을 들었다.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아무 권리도 없어. 남편이 소리쳤다. 조용히 있지 못해? 서연 씨 심기 건드리지 마. 혜진은 그들의 행동에 절망했다. 자신이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는 먼지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안방 문 앞을 지나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남편과 최서연의 대화가 들렸다. 여보, 혜진 명의 아파트는 언제 처분할 거예요? 최서연의 목소리였다. 조금만 기다려. 서류 작업 중이야. 남편이 대답했다. 주식도 다 정리해서 당신 명의로 옮길 거야. 혜진은 숨이 멎었다. 남편은 혜진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을 몰래 처분하려 했다. 최서연에게 증여할 계획이었다. 빨리 해요. 혜진이 눈치챌까봐 불안해요. 걱정 마. 어차피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다. 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자신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가로채려 하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혜진은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0대 여성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다. 혜진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남편의 배신, 최서연의 조롱, 재산 편취 계획까지. 변호사는 혜진의 이야기를 듣고는 붕괴했다. 남편분이 아주 악질이네요. 변호사가 책상을 탁 쳤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모님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다. 녹음, 사진, 금융거래 내역,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재산 보전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혜진은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혜진은 사무실을 나서며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혜진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남편과 최서연의 만행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다. 주머니에 숨겨놓고 몰래 그들의 폭언을 녹취했다. 당신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빨리 꺼져. 보기 싫어.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휴대폰으로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도 촬영했다. 최서연이 혜진의 물건을 버리는 장면. 남편이 최서연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 처음에는 손이 떨렸다. 녹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눈물이 났다.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점차 분노가 용기로 바뀌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이겨야 해. 혜진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렇게 2주가 지났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남편이 혜진을 거실로 불렀다. 나 좀 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혜진이 거실로 나가자 남편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혼 서류였다. 더 이상 당신과 살 이유가 없어. 남편이 말했다.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혜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재산 분할 항목을 보고 눈이 커졌다. 위자료는 없어.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먹여 살렸으니 충분히 빚 갚았잖아. 남편은 혜진에게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주지 않으려 했다. 집도 재산도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는 계획이었다. 혜진은 남편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내가 당신과 우리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위자료가 없다고? 당신 사업 성공의 절반은 내 덕분이야. 내가 밤새 장부 정리하고 거래처 접대하고.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다. 흥? 당신이 뭘 했다고?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했을 뿐이잖아. 시대착오적인 소리 하지 마.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남편은 도장을 혜진 앞에 던졌다. 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난 안 찍어. 절대로. 혜진이 서류를 집어던졌다. 그때 최서연이 안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이 집의 안주인처럼 행동했다. 아주머니,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최서연이 혜진에게 다가왔다. 사장님한테 매달려봤자 얻을 것도 없어요. 얼른 정리하고 떠나세요. 최서연은 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아야, 나요. 혜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최서연은 더 세게 잡아당겼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혜진이 저항했다. 그러자 최서연은 혜진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리고 거칠게 흔들었다. 아! 혜진은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무릎과 손바닥이 바닥에 부딪혔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팔짱을 끼고 지켜봤다.
혜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들을 올려다봤다. 그들의 폭력에 혜진은 더 큰 굴욕감을 느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 앞에서 폭행을 당하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혜진은 이를 악물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혜진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이 고통을 반드시 돌려줄 거야. 그녀는 고통 속에서 복수를 다짐했다. 알았어요. 혜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서류 검토하고 도장 찍을게요. 남편과 최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혜진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혜진은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전 폭행 장면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선 채 사진을 찍었다. 부은 손바닥, 상처난 무릎, 흐트러진 머리. 모든 것이 증거였다. 혜진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결정적 증거 확보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혜진은 그날 이후로 복수를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변호사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 몰래 나갔다. 남편과 최서연 몰래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먼저 재산 보전 조치부터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사모님 명의 아파트와 주식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남편분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다. 또한 남편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김 탐정님, 제 남편을 조사해 주세요. 혜진이 탐정 사무소에서 말했다. 회사 비리, 횡령, 탈세, 모든 것을 찾아주세요. 50대 베테랑 탐정이 의뢰를 받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20년 경력입니다. 남편이 과거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탈세 의혹. 2주 후 탐정은 두툼한 보고서를 가져왔다. 혜진은 자신의 건강도 돌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 수 없었다. 헬스장에 등록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여성 전용 헬스장이었다. 안녕하세요. 회원 등록하러 왔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세요? PT도 받고 싶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혜진은 일주일에 3번 PT를 받았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변해야 해. 강해져야 해. 운동하며 땀을 흘릴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렸다. 피부과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피부 관리 받고 싶어요. 피부과 원장이 혜진의 얼굴을 살펴봤다. 레이저 시술과 관리를 병행하시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를 찾았다. 주름 개선 시술, 탄력 관리, 미백 관리.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보았다. 예전의 활기 넘치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다. 낡은 옷 대신 깔끔한 옷을 입었다. 3개월이 지나자 혜진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다. 혜진의 변화를 본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혜진의 유일한 친구인 미영은 혜진에게 큰 응원을 보냈다. 어느 토요일 2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혜진아. 미영이 혜진을 보자마자 감탄했다. 너 완전 달라졌다. 얼굴도 밝아지고 몸매도 좋아졌어. 고마워, 미영아.
혜진이 미소 지었다. 너 정말 멋있다. 미영이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야 너답다. 그 인간들한테 똑같이 되갚아줘야지. 미영의 응원에 혜진은 힘을 얻었다. 응, 그럴 거야. 곧 시작될 거야. 혜진의 눈빛이 결연했다. 어느 날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다. 3일간 비울 예정이었다. 혜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남편의 사무실은 집의 3층에 있었다. 평소에는 잠겨 있었지만 혜진은 비상 열쇠를 알고 있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 서류들이 있었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다. 혜진은 서랍장 뒤를 뒤져 작은 열쇠를 찾았다. 남편이 숨겨놓은 비상 열쇠였다. 서랍을 열자 중요한 서류들이 나왔다. 혜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남편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담긴 서류들이었다. 비밀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 혜진은 서류를 하나하나 읽었다. 이것이야말로 남편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혜진은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 찍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사했다. 집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했다. 복사가 끝나자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놓았다. 서랍도 다시 잠그고 열쇠도 제자리에 놓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완벽하게 처리했다. 혜진은 복사한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게 바로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감탄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분은 끝났어요. 남편과 최서연은 혜진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남편은 여전히 혜진을 무시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 운동하러 가요. 늙은 주제에 무슨 운동. 그들은 여전히 혜진을 무시하고 조롱했다. 자신들의 행복에 도취해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혜진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4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편의 비리 증거, 최서연의 폭언 녹취록, 폭행 증거 사진, 모든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USB에 파일을 저장하고 인쇄물도 준비했다. 혜진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네, 이제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요. 남편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기자회견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기로 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명 기업인의 충격적인 이혼 스캔들.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기자회견 당일 4월의 화창한 목요일 오전이었다. 혜진은 오랜만에 곱게 화장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화장을 받았다.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다. 진주 목걸이를 하고 명품 가방을 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혜진은 미소 지었다. 예전에 기죽었던 아줌마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혜진은 심호흡을 하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회견장.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30명이 넘는 기자와 카메라맨들. 방송국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 혜진은 단상 앞에 섰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봤다. 안녕하십니까?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나혜진입니다. 저는 30년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설명했다. 아줌마 냄새가 난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젊은 비서와의 불륜을 폭로했다. 집안에서 젊은 비서와 동거했고 저를 작은 방으로 쫓아냈습니다. 남편의 폭언을 공개했다. 당신은 늙고 추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서연의 조롱과 폭행도 털어놓았다. 젊은 비서는 저를 노망난 아줌마라고 비웃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재산 편취 시도까지 제 명의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려 했습니다. 젊은 비서에게 증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기자들은 혜진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메모하는 손이 바빠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특히 혜진이 공개한 증거 자료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스크린에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남편의 비자금 내역. 남편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다. 최서연이 혜진에게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 아주머니처럼 늙고 볼품없는 사람이. 최서연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혜진이 폭행당한 흔적이 담긴 사진들. 부은 손바닥, 멍든 팔, 흐트러진 머리. 이것이 제가 당한 폭력의 증거입니다. 모든 증거는 남편과 최서연의 잔혹한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다. 저는 오늘부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수많은 손이 올라갔다. 남편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모를 겁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하실 계획입니까? 100억 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놀라 소리를 냈다. 혜진의 용기 있는 폭로에 기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박수 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전국에 보도되었다. 유명 기업인, 아내 배신하고 비서와 불륜. 30년 헌신 아내, 작은 방으로 쫓겨나. 아줌마 냄새 운운하며 이혼 요구. 뉴스 속보로 나갔다. 인터넷은 실시간 검색어 1위였다.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혜진의 기자회견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당일 오후부터 모든 뉴스가 이 소식을 다뤘다. 유명 기업인 김태준, 아내 배신 스캔들. 30년 헌신 아내를 작은 방으로 쫓아낸 충격. 방송과 신문, 인터넷 포털까지. 남편의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오전 장마감 때 7% 하락. 오후에는 15% 폭락.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웠다.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 회장님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하나둘씩 거래처가 발을 뺐다. 남편은 혜진의 폭로에 당황했다. 급히 회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 아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남편이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다. 오해와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이미 혜진이 공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다. 녹취록, 사진, 금융 서류. 모든 것이 명백했다. 여론은 남편에게 등을 돌렸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야. 저런 인간이 회장이라니 역겹다.
댓글은 남편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다. 혜진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관련 키워드, 나혜진, 아줌마 냄새, 김태준 회장, 불륜 스캔들. 온라인 커뮤니티는 혜진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혜진에게 공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줌마 냄새가 아니라 인간 냄새가 나는 분이네요. 30년 헌신한 아내를 저렇게 대하다니. 속 시원한 사이다. 복수국 기대합니다.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나혜진응원 해시태그가 생겼다. 수만 명이 동참했다. 저녁 8시 남편은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나혜진. 남편이 혜진의 이름을 고함쳤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침착하게 책을 덮고 남편을 쳐다봤다. 당신 미쳤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당장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다 거짓말이라고 해명해. 남편이 혜진의 팔을 잡으려 했다. 혜진은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해명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증거도 다 있잖아요. 이제 당신이 죗값을 치를 차례예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최서연이 안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울먹이는 표정이었다. 화장도 지워지고 머리도 흐트러진 모습. 아주머니. 최서연이 혜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최서연이 울며 빌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가 나빴어요. 남편분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최서연은 이제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주제 파악하라고 했던 말, 늙고 볼품없다고 비웃었던 것, 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렸던 일, 하나하나 다 기억해. 최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제부터는 법정에서 이야기합시다. 혜진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변호사가 이미 소송 준비 다 했어요. 내일 법원에 제출됩니다. 혜진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과 최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혜진이 이렇게 강하고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언제부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4개월 전부터요. 혜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날 무시하고 조롱하는 동안 난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법정에서 봅시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남편과 최서연만 남았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혜진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다. 위자료 100억 원, 재산 분할 50%, 남편의 회사 지분까지 청구했다. 그녀가 수집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했다. 첫 공판은 기자회견 2주 후에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언론도 대거 취재를 나왔다. 남편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페이퍼 컴퍼니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혜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 녹취록과 상처 사진이 공개되었다. 최서현과의 불륜 사실,
집안 CCTV 영상까지 제출되었다. 모두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남편이 증인석에서 말했다. 아내가 과장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그런 건 없습니다. 불륜? 단순한 업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남편의 거짓말을 반박했다. 피고인, 이 서류를 보십시오. 변호사가 비자금 조성 서류를 들었다. 이것은 피고인의 서명이 맞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최서연의 폭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아주머니처럼 늙고 볼품없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다. 최서연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 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저는 사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최서연이 증인석에서 말했다. 혜진 씨를 괴롭히라고 시킨 건 사장님이에요. 하지만 혜진의 변호사가 그녀의 위증을 밝혀냈다. 증인,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녹취록을 재생했다. 나도 저 늙은 여자 보기 싫어. 빨리 내쫓자. 최서연 자신의 목소리였다. 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위증죄로 추가 고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선언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다. 아들 준영과 딸 민지가 들어왔다. 그들은 엄마의 기자회견과 재판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들이 엄마를 외면하고 아빠의 편을 들었던 것을 후회했다. 재판장님,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습니다. 준영이 손을 들었다. 재판장이 허락했다. 준영은 증인석에 섰다. 저는 피고인의 아들입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에게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는 엄마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엄마. 그리고 용기를 내어 증언했다. 아버지는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준영이 아빠의 비리 사실을 추가로 증언해 주었다. 제가 직접 본 서류들이 있습니다. 민지 또한 증인석에 섰다. 저는 피고인의 딸입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제가 엄마를 창피했어요. 엄마 편에 서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지는 엄마의 편에 섰다. 아빠와 최서연이 엄마를 괴롭히는 걸 봤어요. 저는 방에서 들었어요. 엄마가 우는 소리도. 자식들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3개월간의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최종 판결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재판 결과, 원고 나혜진의 손을 들어줍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었다. 피고 김태주는 원고에게 위자료 80억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금 120억 원을 지급하라.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최서연은 원고에게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다. 최서연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끝나고 혜진은 법정에서 나왔다. 밝은 햇살이 그녀를 맞이했다. 혜진은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혜진에게 몰려왔다. 나 대표님, 소감 한 말씀. 앞으로의 계획은?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혜진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승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호송차에 올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한때 존경받던 기업인의 초라한 말로였다. 최서연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모든 SNS가 폐쇄되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취업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혜진은 남편의 회사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분 60%가 혜진에게 넘어왔다. 나머지 지분도 매입했다. 혜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회사 이름도 바꿨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혜진 라이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새로운 출발이었다. 사옥 1층 로비에 큰 현판을 걸었다. 혜진 라이프 마이너스 모든 여성의 새로운 시작. 혜진 라이프는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았다.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시니어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혜진의 비전이었다. 혜진은 자신처럼 무시당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먼저 제2의 인생 아카데미를 만들었다.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40대, 50대, 60대 여성들이 참여했다. 컴퓨터 교육, 바리스타 교육, 요리 교육. 원하는 것을 배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혜진이 직접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여성 창업 인큐베이터. 소자본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했어요. 혜진이 창업 희망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했다. 마음치유센터, 가정폭력, 이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무료로 상담했다. 전문 상담사 10명을 고용했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혜진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첫 해 매출 100억 원, 2년차 300억 원, 3년차 500억 원을 돌파했다. 직원도 200명으로 늘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성 기업인이 되었다. 올해의 여성 CEO상 수상, 사회공헌대상 수상, 여성인권운동가 상 수상, 상이 쌓여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책도 출간되었다. 나혜진의 두 번째 인생,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혜진은 강연 요청을 받아 전국을 다녔다.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했다. 한 달에 10번 이상 강연했다. 대학, 기업, 여성단체, 지자체, 어디든 갔다. 어느 토요일 서울 여성플라자 대강당. 500명의 청중이 혜진을 기다렸다. 혜진은 무대에 올랐다.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나혜진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연 중 혜진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아줌마 냄새라는 말을 아십니까?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말 때문에 이혼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줌마 냄새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한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 어떤 향수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냄새예요. 청중들이 눈물을 닦았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청중들은 혜진의 말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기립박수였다. 나혜진, 나혜진.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혜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은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성공한 기업인이자 사회운동가였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남편에게 되갚아주는 것을 넘어섰다.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과정이었다.
더 나아가 같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다. 진정한 승리였다. 혜진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다. 회의, 강연, 상담, 인터뷰. 일정이 빼곡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혜진 라이프의 매출은 계속 증가했다. 그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혜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를 완전히 장악한 후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회사가 저질렀던 불법적인 관행들을 모두 조사했다. 외부 회계법인을 고용했다. 모든 비리를 찾아내세요. 3개월간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남편이 경영할 당시 직원들에게 행했던 부당해고, 실적 미달을 이유로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 임금 체불 문제도 심각했다. 야근 수당 미지급, 퇴직금 누락. 수십 명의 직원이 피해를 입었다. 혜진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부당 해고된 직원들을 찾아냈다. 한 명 한 명 연락했다. 저는 새로운 대표 나혜진입니다. 회사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많은 직원들이 놀라워했다. 정말요? 다시 일할 수 있나요? 네, 복직시켜드리겠습니다. 혜진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었다. 밀린 급여, 야근 수당, 위로금, 총 3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준법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했다. 노동조합도 인정했다.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혜진은 과거의 남편처럼 돈과 권력에만 집착하는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였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합니다. 혜진의 경영 철학이었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복지 혜택 강화. 직원들의 만족도가 급상승했다. 이러한 혜진의 행보는 언론과 대중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다. 나혜진 대표 착한 경영으로 업계 모범 사례. 직원 중심 경영으로 매출 2배 증가. 긍정적인 기사가 쏟아졌다. 교도소,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다. 혜진의 소식이 일면에 실려 있었다. 남편은 망연자실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난했던 아내.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다. 자신의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감방에서 혼자 울었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느 날 최서연이 혜진 라이프 본사를 찾아왔다. 로비에서 리셉션 직원이 막았다. 약속이 있으십니까? 없지만 꼭 대표님을 뵈어야 해요. 최서연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옷. 혜진에게 연락하여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다. 비서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혜진 대표님, 제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세요. 최서연의 편지였다. 저에게도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가족도 친구도 모두 떠났어요.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혜진은 편지를 읽고 침착하게 답장을 썼다. 비서를 통해 전달하라고 했다. 하지만 혜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최서연 씨에게 전해주세요. 혜진이 비서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은 돌이킬 수 없어.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을 생각하면 그 어떤 용서도 할 수 없어. 당신은 당신의 죗값을 치러야 해. 비서가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서연은 로비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혜진의 냉정한 선고는 최서연에게는
또 다른 절망이었다. 혜진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에 갇혀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여성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혜진이 택한 새로운 복수였다. 개인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혜진의 복수는 남편과 최서연에게는 철저한 응징이었지만 혜진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했다. 자유로웠고 당당했고 행복했다. 아들 준영과 딸 민지는 엄마의 변화를 보고 깊이 반성했다. 그들은 이제 엄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다. 준영은 대학을 졸업한 후 엄마의 회사에 합류했다. 엄마한테 경영을 배우고 싶어요. 그는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다. 특혜 없이 정당하게 일했다. 혜진은 아들에게 엄격하게 가르쳤다. CEO가 되려면 직원들의 고충을 알아야 해. 3년 후 준영은 이사가 되었다. 민지는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여성 인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대학에서 여성학을 전공했고 NGO에서 활동했다. 엄마처럼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민지는 혜진 라이프 재단의 이사가 되었다. 혜진은 자식들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을 이어갔다. 가족 봉사 활동, 여성 쉼터 지원, 장학금 사업.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가족의 화합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혜진은 이제 아줌마 냄새라는 말에 전혀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아줌마 냄새라는 말,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감사하죠.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모든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다면 그 어떤 편견과 무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혜진은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은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입니다. 준영이 새로운 CEO가 되었다. 하지만 혜진은 사회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나혜진 재단을 설립했다. 소외된 여성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운영, 한부모 가정자녀 장학금 지원, 시니어 여성 일자리 창출. 혜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세월이 흘러 혜진은 65세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봉사활동을 했다. 어느 겨울날 혜진은 재단 직원들과 함께한 복지관을 방문했다. 오늘은 노인분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시작했다. 복지관 식당에는 50여 명의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다. 혜진은 한 분 한 분께 음식을 담아드렸다. 그때 한 남자가 혜진 앞에 섰다.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출소 후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며 근근히 살고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깊은 후회와 쓸쓸함만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혜진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이 덜컹거렸다. 혜진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혜진에게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건지 이제야 알겠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혜진은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복잡했다. 한때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무시했던 사람.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아줌마 냄새 난다던 그 말, 작은 방으로 쫓겨났던 그 굴욕. 하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속 응어리가 많이 풀렸음을 느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혜진은 배식대를 벗어나 남편에게 다가갔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중요하겠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은 당신의 죗값을 치렀고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찾았으니 당신의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은 남편을 용서했다. 물론 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증오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증오는 자신을 갉아먹을 뿐이었다. 혜진은 복지관 직원에게 부탁했다. 따뜻한 차 한 잔 주시겠어요? 차를 받아 남편에게 건넸다. 앞으로는 건강하게 지내세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잊지 말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사세요. 남편은 혜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혜진이 말렸다. 일어나세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그의 눈물은 진심으로 보였다. 혜진은 남편과의 재회를 통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분노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사랑과 이해로 마무리되었다. 복지관을 나서며 혜진은 가슴이 후련했다.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혜진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줌마 냄새라는 편견을 깨고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혜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는 시니어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선구자가 되었다. 그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세상에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혜진은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입니다. 나이, 성별, 외모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사랑, 그리고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혜진에게 화답했다. 혜진은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어떤 주름도 그녀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여인이었다. 혜진의 삶은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절망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모든 시니어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